역시나 이런 베이스 다지다가 돌파가 나오니까 또 상한가를 갔던 아주 IB 투자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베이스를 다지는 구간, 그리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만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고점 찍고 하락한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매수하면은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2달 정도 조정이 이어졌고요. 만약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2달간 기회비용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고, 이건 다행히 베이스를 만드는 구간이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대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면 고점 찍고 하락하니까 싸다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 이러다가 결국 손절도 못하고 이 종목에 묶여서 재산만 날립니다. 자산만 날리니까 반드시 이런 고점 찍고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베이스 완성할 때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베이스를 완성하고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일단 항상 우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베이스를 완성한 다음에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만 매수하시라. 그래서 제가 멤버십 추천드렸던 SK증권, 이 같은 경우는 제가 공식 추천주였는데, 제가 베이스 만들고 있으니까 돌파하는 이 시점, 여기서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식 추천주였어요. SK증권이 돌파 나온 이후에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고, 다음날 어제죠. 어제도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던 SK증권이었고요. 또 장중에 추천드렸던 그 우주 관련주, 스페이스 X 관련주기도 한데요. 이 중에서 아주 IB 투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으니까 이거 돌파할 때 여기서 또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돌파한 지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5%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런 베이스 다지다가 돌파가 나오니까 또 상한가를 갔던 아주 IB 투자였어요.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베이스를 다지는 구간, 그리고 돌파가 나오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만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고점 찍고 하락한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매수하면은 이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2달 정도 조정이 이어졌고요. 만약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2달간 기회비용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고, 이건 다행히 베이스를 만드는 구간이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대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러면 고점 찍고 하락하니까 싸다 하면서 매수하시는 분들, 이러다가 결국 손절도 못하고 이 종목에 묶여서 재산만 날립니다. 자산만 날리니까 반드시 이런 고점 찍고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베이스 완성할 때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베이스를 완성하고 돌파가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렸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시면 완벽했죠. 베이스 만들고 돌파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 도달했던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3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워낙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밀리는 장면 나왔는데,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하나 마이크론이고요. 성장성도 워낙 훌륭합니다.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될 게, 이런 비츠로 넥스텍,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주 2주 전에 라이브 찍으면서 돌파하면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때 추천을 드렸어요. 라이브 때 제 구독자분들이나 그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추천을 드렸던 비츠로 넥스텍이거든요. 돌파가 나왔잖아요.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쭉 우상향하는 종목도 있지만, 돌파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다시 또 돌파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걸 마크 미너비니가 말하는 테니스볼, 이런 걸 테니스볼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테니스공이 막 튕기다가 다시 또 위로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테니스공인 거고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파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와요. 막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아래로 막 파고 드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달걀이라고 불러요. 이제 깨진 거예요. 깨져서 추세를 이탈해서 어떤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깨진 달걀. 따라서 멤버십 회원님들 특히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온 이후에
이게 조정이 나오는데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딱히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속 홀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돌파 이후에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조정은 당연한 거고, 조정을 이겨내다가 다시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세 추종이거든요.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승 추세를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잠깐 조정이 나와도 또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들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다음날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함부로 종목 이동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홀딩을 하시면서 종목을 가져가시면 일상적인 조정 이겨내고 또다시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추 넥스텍 돌파하는 순간에 잘 매수했는데 이 매수 이후에 잠깐의 조정을 못 이겨서 파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강하게 상승했죠. 절대로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계속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판주들도 아주 강했죠. 특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RS가 되게 높은 종목이었어요. RS가 뭐냐면 시장 대비 얼마나 강하냐 그런 종목인데, 예를 들면 같은 종목들 심택이라든지 또는 같은 해성 DS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대덕전자가 되게 잘 버텨요. 심택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왔죠. 해성 DS도 이 구간에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덕전자는 잘 버텨요. 이렇게 잘 버티는 종목들이 나중에 더 크게 오릅니다. 따라서 이런 RS 시장 대비 얼마나 강하냐, 또 같은 업종에서 얼마나 강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제일 강한 종목, 제일 수익이 나는 종목,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해성 DS도 보시면 베이스 잘 만들고 돌파가 나왔죠. 돌파하는 이런 순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만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손잡이 만들고 돌파를 시도했는데 시장 지수가 밀리면서 윗구를 달고 내려왔죠. 그러나 조만간 다시 또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보는 그런 심택이고요. 해성 DS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성 DS도 이 저항선 여기를 여러 번 두들겼어요. 여러 번 두들기다가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미 제일 먼저 돌파가 나왔죠. 수요일날 돌파가 나왔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도 이 지지선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시면 이렇게 베이스 다지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수익을 길게 끌고 가면서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베이스 완성하고 돌파가 나온 시점, 이런 시점에서 잘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를 잘 하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웬만한 조정 나와도 홀딩 하시고,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인 조정이냐 그거를 판단하려면 거래량을 동반한 커다란 음봉이 나오면서 이 지지선을 이렇게 이탈한다, 그런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런 조정이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손절하셔야 되고요. 거래량도 없이 약간의 조정, 이런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조정이니까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조정을 끝내고 다음 날부터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올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각종 주식 투자 정보를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